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 5.7포인트 하락한 327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9억 4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9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00 매수, 반면 기관이 23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1400 매도, 연기금이 393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가기 전에 업종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의약품, 제약주가 오늘 크게 2.74% 오늘 상승세 보여주었고요. 기계하고 은행주가 약 1%가량 상승세, 증권주도 좋고요. 전기가스, 한전입니까? 상승한 것 같고, 비금속 소폭 상승, 의료정밀이 크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전기, 전자하고 화학주가 한 1%입니까? 약 0.5% 정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폭 하락, 카카오도 하락, 반면 네이버 하고 LG화학도 오늘 하락했군요. 셀트리온 오늘 1% 상승했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한가 쳤는데 오늘 아마 상장됐나요? 상장된 걸로 오늘 첫 거래로 봐야 되겠죠? 카카오뱅크 나오자마자 시가총액 12번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가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SK텔레콤하고 은행주가 오늘 상승세에 눈에 보이는군요. SK이노베이션도 상승했고요. 한국전력, HMM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기업은행 있고, 하나솔루션 소폭 상승, 현대건설이 한 1% 상승했군요. 아까 중공업 글로비스는 마이너스고요. 현대중공업 지주 100원 플러스. 특별한 종목이 눈에 띕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200원 떴고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제약주가 녹십자가 상승했고, 신풍제약이 상승했고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TYM하고 신원이 오늘 2,000원짜리인데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2억 6천만 주 거래가 됐군요. 오늘 9억 주가 넘어갔으니까 얘네들 빼고 나면 한 7억 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뱅크 거래량이 오늘 많이 기여를 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두산중공업 750원 3% 떴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제약주가 눈에 좀 많이 띄는군요. 가격대별로 쭉 보면 1,000원, 2,000원, 1,000원짜리 이하 대부분 단가가 좀 작은 것들이죠. 한국전력이 150원 뜨다 보니 전기가스가 플러스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종목 다 하한가 치고 한국전력이 한 500원 오르면 플러스 나올 거예요. 잘 모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대부분 저 가격대를 주로 보는데요. 만원대 이하 가격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뭘 볼까요?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예요. 전일 뉴욕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전일 보니까 270포인트 약 0.78% 상승했고요. 지지난일 그저께 장대 양선, 전전일 장대 음선, 어젯밤 장대 양선 나오면서 샌드위치 만들어 버렸어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연중 최고치가 35,190인데요. 어제 종가가 35,640이니까 오늘 저녁에 130포인트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올라간 거에 절반만 올라가면 또 신고치 낼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감소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는 있겠으나 아마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겨울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겨울철이죠. 겨울철 찬바람 불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할 거고요. 봄 직전까지
봄, 여름 지나면 유동성이 작아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중 매월 똑같은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름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준수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또 신고치 한번 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은요, 어젯밤에 신고치 낸 것 같아요. 어젯밤에 14,895포인트로서 직전 고점 14,860 플러스 30포인트 상승 돌파했군요. 긴 장대 양선 나오고 있고요. 얘는 또 나스닥은 거래량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좋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 좋아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S&P도 장중 고점은 지난 7월 29일 날 있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종가 기준으로 1포인트 차이 아닌가요? 4429.9, 4429.1, 0.8포인트 모자라 가지고 신고점 못 냈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치 S&P 신고치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좋아요. 뭐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런 모양새라면 계속 상승세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는요 쭉 내려갔잖아요. 고점이 낮아져 가지고 좀 불안했잖아요. 언제였냐면 7월 초부터 쭉 내려왔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그만큼 위심리적인 그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발 좀 지역자치장들 너희들이 할 일이 뭐겠니? 월급 받고 그 빈자리 그 쓸데없는 애들 갖다 메꾸지 말고 코로나부터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K방역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좀 악재는 안 나오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시장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차원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동안 침체됐던 이유가 7월 초부터 한 달간 7월달 약세를 보인 건 코로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6월달, 7월달 지금 수출액은요 사상 최고치 대한민국 그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상 최고치의 수출액을 기록했어요. 6월달, 7월달. 전혀 몰라요, 지금. 방송도 안 타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면은 대한민국 경제 방방 뜬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도리도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한국 경제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코로나 잡겠다고 하냐, 뭐 말도 없는 것 같고, 시장에 악재만 나오는 것 같고 연기금 애들 계속 매도만 해 자꾸 하고 앉았고 조만간에 거기서 또 뭐 또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또 2번에 들어갈 놈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는지 좀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 경제 좋아요. 네, 경제 좋습니다. 뭐 경제 나쁘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귀 듣지 말고요. 지금 경제 무지하게 좋아요. 은행주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한 것 같더라고요. 은행주 그만큼 외국인이 은행주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긴 장대 양선에다가 까마귀 두 마리가 있으나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좋아지고 있고 어쨌건 오늘 거래량도 좀 상승했고요. 뭐 다음 주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좀 빠지면 누차 말하자면 빠지면 3100일 것 같아요. 진짜 빠지면 진짜 빠지면 3100일 것 같고 여기 빠지면 현 지수 대비 3% 하락하는 거예요. 3%.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10%도 아니고 3%입니다. 10% 빠지면 2,900원짜리 가야겠죠. 3,000 깨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빠지면 3,100일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면 그 시간은 8월달 언저리 9월 초까지겠죠. 네. 그때가 고비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했죠. 여름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여름을 지금 8월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7월달에 이 정도면 무사하게 선방했어요. 8월달 잘 지나가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매수했어요. 물론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를 느낀 건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뭐 오늘 하락했는데 21선 저항받고 오늘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내려갔다가 11선 저항받고 반등했다 61선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21선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주길 기대해봐야죠. 여기서 또 밀리면 글쎄요 얼마까지 빠질 거냐. 그럼 21만원 봐야 되겠죠. 주가지수 3100까지 밀린다면 현대차는 21만원까지 밀리겠다라고 보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마음 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파세요란 말은 전 못해요. 이 반등시 팔라 그러지 이제 와서 팔라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다려 보고요. 이렇게라도 하면서 시간 보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바닥 다지기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여기 21선 상향 돌파해 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편안하게 보자고요. 편안하게. 네. 어떤 재료가 나올지 지금 뭐 뉴욕 증시 보시면 한국 증시가 이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까요? 지금 1000명 이하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K방역 세계적인 모범 K방역인데 자꾸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편협된 시각인지 모르겠으나 NC소프트입니다. 소폭 상승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어쨌건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80만원의 바닥 다지기 들어가고 조만간 61선 돌파해 준다면 모양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61선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래량 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8월달이라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유동성이 없죠. 8월달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시중의 자금이 그 여름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찬바람이 불어야죠. 찬바람이라면 이제 추석 이후에 추석 전에 추석 보너스 다 주고 그러면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그 보너스 받은 것들이 이제 풀리겠죠. 그럼 유동성이 좀 살아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가 가장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예요. 보너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편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들 보너스 자금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풀리고 나면 추석 끝나고 나면 그 보너스 자금들이 좀 풀려 나오겠죠. 또 찬바람 풀면 그 기업체에서 더 이상 시설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거겠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잘 좀 가나 했더니 또 3번 얻어맞았죠. 오늘까지 더 이상 빠지지 않기만 더 기다려 봅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60일선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새로운 추세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겠죠. 60일선 언제 돌파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지금 매수 시점 아닙니다. 파는 것도 일단 보류하시고요. 전체 시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아도 단적으로 말하면 3% 빠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다가 또 올라가 버리면 못 사요. 놓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있으면 좀 자금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거부감 있을 수도 있겠죠. 여윳돈이 있으면 준비해 놓고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게 좋겠죠. 여윳돈이 있다고 낼름대름 사지 마시고요. 예, 추석 이후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무지 좋아요. 미국 경제 좋고요. 한국 경제는 지금 OECD 중에서 최고예요. 지금 한국 경제 전망치가 지금 1% 이상 지금 상승했을걸요. 연초 대비 3% 정도 했는데 지금 4% 이상 우리 GDP 상승 여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지금 최고예요. 경제 무지하게 좋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뭘 샀나 봤더니 은행주 중심으로 사더라고요.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지금 전혀 매스컴을 안 타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냥 도리도리밖에 없잖아요. 도리도리. 무슨 놈 언론이 여론이 기사가 도리도리 기사밖에 없으니 한국
야구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야구. 네. 그 정도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편하게 할게요. 네. 뭐 동메달 따면 군대 면제 시켜주지 마세요라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요것들이 동메달만 따고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동메달 못 따면 내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 내년에도 안 되면 또 한 2년 더 기다렸다가 또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면 되지? 지금 이런 거 아닐까요? 야구 거기까지 예전에 저기 시드니에서 우리 한국 야구가 동메달 따가지고 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메달은 전 국민이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았나요? 일본하고 시드니 올림픽 때 2000년도죠. 이승엽이 8회 말 안타를 치면서 아마도 근데 그 당시 일본에는 이제 천재 야구 투수가 있었죠. 20살짜리. 이승엽의 그 안타로 인해 가지고 역전시켜서 동메달 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박수치고 좋아했었죠. 지금 동메달하고 그때 동메달하고는 달라요. 쿠바도 안 왔죠. 대만도 안 나왔죠. LG 디스플레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이거 밀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헤드앤드 숄더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렇게 왔다가 쭉 네, 반 접었을 때 오른쪽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쉬고 있으니까요. 때 되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인가요? 오늘 좀 올랐길래 혹시나 했더니 이건 뭐 얘 왜 이런데요? LG 화학도 그렇고 LG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뭔가 좀 둘이 화합을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기차 쪽 충전기 쪽 그쪽입니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안 좋아요. 네, 자체만으로는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오늘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조회 상위 종목 뭐 시장 장중에 조회 종목 10번째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알게 모르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봐서는 좋지는 않죠. 지금 추세 깼고 역별 상태가 쭉 진행되고 있고 한 달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판이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이게 재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고요. 28만원 지금 한 달 이상 28만원의 저항인데 올라가도 여기 저항은 아마도 8월달 내내 올라가도 여긴 저항을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모양은 좋지 않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사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21선까지 반등을 하면 나오겠죠. 요 언저리까지는 25만원대까지 반등을 하면 나오겠죠. 올라가는 것은 28만원 돌파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무겁습니다. 안 좋습니다. LG전자 뭐 큰 의미는 없죠. 네.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이야기했나요?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한테 한정판, 네. 올림픽 한정판 스마트폰을 아마 이번에 선수들한테 모두 다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메달 딴 사람은 딴 사람대로, 메달 못 딴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 선물로 받아가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 올림픽 참가 선수라면 그 나라 가게 되면 그만큼 리딩 세력이 되겠죠. 리딩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다니게 되면 너도나도 삼성 스마트폰 너도나도 홍보가 되면서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100얼마인데 지금 사이트에서 300 얼마에 지금 암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LG전자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싶어요.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삼성그룹 문제가 많지요. 어제 댓글 보니까 남북관계가 아니라 이재용이 사면 이렇게 해놨는데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사면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 돼요. 벌 받을 사람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 단죄 역사가 좀 안 돼 있죠. 친일파 살려둔 게 큰 잘못이고, 그리고 또 살인자를 또 살려둔 게 남북 동서화합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를 살려둔 게 큰 두 번째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똘마니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 따라하는 거. 네. 그 단죄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풀려난다고 그래가지고 증시가 큰 영향 미치겠어요? 하루 이틀 관련주 한두 종목, 네, 관련주 몇 개 오르다 말겠죠. 그런 거 따라 한다든가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에 맞들이면요, 주식 못합니다. 그런 거나 찾아다녀요. 그런 거 찾다가 결국 그런 거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요, 내용은 안 보는데 제목에 저는 그 제목이 없잖아요, 제 거는. 그리고 초기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랜덤하게 떠요. 랜덤하게. 저는 어떻게 해야 초기 화면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랜덤하게 지가 알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 화면도 있고 바탕 글도 있고, 이재용 사면 대응 뭐가 뜬다는데 종목은 안 보고 그냥 이재용 사면 이런 거만 제가 봤는데, 그냥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나뭐 제목 봐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여러분 기억거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벌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또 꼴통이 또 정권 잡으면 그 짓 또 해요. 한 1년 살다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또 똘마니들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단죄를 시켜야 돼요. KB금융인가요? 괜찮죠?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53,000원 이상 올랐다가 1,000원가량 밀렸군요. 48,000원 제가 찜했는데 이러면서 시간 끌겠죠.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이 상태 바닥 따지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소폭 한번 밀리겠죠. 네. 기아차. 하여간 우리는 단죄 역사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친일파 살려준 것부터 해가지고 친일파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다 기득권층 꼴통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대한민국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애들이죠. 독립군 잡던 애들이 그 후손들이 민주화 잡고 지금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갱이라고 하는 놈들이 자기네가 민주화를 외치고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젠 국민들도 현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인가요? 여기 모양은 좀 안 좋았군요. 어제를 안 봤는데 이걸 우리 장악형이라고 그러죠. 그 양선을 긴 장대 음선이 그냥 장악해버린 거죠. 좀 내려갈게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8만원까지 오겠죠. 1,500원 정도. 더 내려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21선 있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막아주겠죠. 네. 그 다음에 HMM인가요? HMM 올라갔으나 물량은 좀 얘도 되돌림이군요. 21선까지 거의 갔다가 밀렸는데 이건 되돌림으로 보여집니다. 네. 되돌림을 준다는 건 무서운 거죠. 그냥 쭉 빠지면 반등하는데 이와 같이 내려갔다 올라가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혹시나 하고 또 기다리고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쭉 밀리면 포기라도 하고 또 반등이라도 크게 하거든요. V자 같이.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 빠져버리면 매듭을 해주는 거거든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팔 길 놓치는 거죠. 이때는 혹시나
이때 혹시나 하는 거죠.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 다 팔아버리면 올라가죠. 팔 사람들이 못 팔고 계속 기다려야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차트상으로는 진짜 나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과거 같으면 헤드앤숄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 차트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 제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그냥 바닥 다지기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시적인 이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 전혀 지금 패턴이라든가 차트 이런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저항선 네크라인을 깨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제가 PNF 차트죠? 예, 이게 이 뭉친 것만큼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 지수 35,000포인트, 1인당 GDP 35,000불, 4만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일시적인 이탈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문제겠죠? 이 회사도 15,000원짜리가 58,000원, 거의 4배 올랐잖아요. 400% 오르고 나서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15% 빠진 거죠? 네, 15% 정도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400% 오르고 15% 빠졌으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21선까지 또 왔군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 봐서는 누군가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거래량이 쭉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매집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1선만 돌파한다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거 돌파는 큰 의미가 없겠는데, 이제는요, 요 가격은, 요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는 충분히 좀 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 거래량의 의미는 이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일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여기서 바닥 확인하고 좀 역시나 얘도 이제 비스듬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K뷰티 잘 가다가 얘도 여기서부터 예정된 조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코로나 K뷰티가 좀 연장됨에 따른 실망매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코로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좀 코로나 좀 잡는데 좀 최대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목포인가 어디선가는 변이 바이러스인가요? 확진자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확진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걸렸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는 또 커피숍 가서 또 한가하게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왔는데요. 무섭네요. 무서워.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떠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마디 해줬어요. 마스크 좀 쓰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다 인상 쓰죠. 네.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큰 소리 치고, 젊은 놈은 젊은 놈대로 웬 꼰대가 왜 저래? 그러면서 또 그렇고. 요즘은요, 어찌하겠어요. 그러려니 해야죠. 오지랖 넓어도 문제고요. 현대건설입니다. 잘 버티고 있죠? 네. 아마 남북 경협 벌어지면 제가 보기에 가장 수혜주가 현대건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가, 잘 버티는 이유가 뭘까? 물론 거래량 봐서는 어떤 추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좋아 보입니다. 네. 기다려 보시죠. 추세 자체는 이때부터 무너진 거고요. 근데 패턴으로 봤을 땐 요 가격대 53,000원 요 가격대에서 버텨주니까, 네,
요 물량대,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선이 오늘의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추이를 보는 거예요. 얘도 물론 무너진다고 폭락하는 건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옛날 같으면 무너지면 폭락이다 그랬는데 패턴이 지금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3월부터 이제 한 6개월, 5개월 됐나요? 3, 4, 5, 6, 7, 8, 6개월째 접어들고 있네요. 1년은 저도 겪어봐야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기상 예보도요. 비행장에 가게 되면 1년 정도를 겪어봐야 1년 정도 겪어봐야 그 지역의 기상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주가도 한때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머물렀으나 잠시 떠나 있다 오니 현 시장을 파악하는데 저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아까운 돈들을 막 날려버리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갈 뿐이죠. 이 시장이 어떤 곳인데요. GS건설 모양이 또 갑자기 무거워지려고 그러네요. 21선, 11선을 깨면서 오늘도 0.57포인트 빠지고요. 더 빠지지 않기만 나쁘게 보니까 둥그렇게인데요. 더 빠지지 않기만 기대해 봅니다. 이 정도는 뭐 21선 깼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최악의 경우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 정도 42,000원 뭐 이 정도에서 멈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림이 모양이 안 좋았죠? 추세를 깼죠? 돌아섰군요. 나름대로. 되돌림이라고 현재 봐서는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선까지, 여선 11선, 11선, 21선까지는 그때 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그쵸?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모양 안 좋습니다. 역배열 상태가 쭉 됐고요. 모양은 안 좋아요. 매수할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정지입니까? 두산중공업이 오늘 크게 떴었죠? 네, 의미는 없습니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잘 가면 뭐 21선까지 되돌림 나오겠죠? 여기 딱 걸리죠? 걸리고 21선 정도 봐야 되겠죠? 23,500원 정도.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제철. 이거 왜 이때 빠졌나요?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나요? 거래량 수반되면서 누가 이렇게 대놓고 팔아버리나요? 철강주를 좀 올라서야 되겠죠? 글쎄 얘도 뭐 남북 경협 되면 현대제철도 좋지 않을까요? LG화학 볼게요.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경농하고 조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좀 수렴하고 있는데 좀 더 수렴하고 한 달간만 더 옆으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누차 말하자면 지금 쉬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 아니고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지금 300% 뜬 다음에 쉬고 있어요. 300% 뜨고 지금 15% 빠진 거죠. 그렇죠? 300% 뜨고 15% 빠진 겁니다. 쉬는 겁니다. 쉬어야 또 올라가요. 왜 쉬냐고요? 이격을 좁혀야죠. 이격을 좁혀 나가야죠. 그렇죠? 많이 좁히고 있네요. 지금 많이 좁혔네요. 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뭐가 되죠? 만나야. 그렇죠? 안 만나고 올라가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고 올라가야 크게 올라가죠. 찬바람 불 때까지 아마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흩어지면 모이고 흩어지면 모이고 이게 주식의 그 이동 방향 원리입니다. 여름은 원래 이렇게 쉬어요. 여름은 쉽니다. 테마주 하나 있으면 좋은 거고 테마주 없으면 슬픈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 SDI 나름대로 또 한번 오늘 장중에 고점 한번 또 찍었군요. 시도는 참 했습니다. 모양이 안 좋네요. 모양이 왜 딩크로 달고 이게 또 단기 고점 돼가지고 좀 밑으로 또 밀리지 않을까요? 모양 자체가 좀 찜찜하긴 합니다. 꼬리 길게 위로 꼬리 길게 달아가지고요. 이 상태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머물게 되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내일 한번 흐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가니까 올라가니까 예쁩니다. 여름인데요. 전 여름이 좋은 이유가 제가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옥수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겨울에도 옥수수 있고 한데 그거는 요즘같이 이제 생 옥수수가 아니잖아요. 냉동된 거 나오잖아요. 냄새 좀 나죠? 요즘에 저 옥수수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3개씩은 먹어요. 그게 낙입니다. 여름은 옥수수 먹는 계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월 되면 옥수수도 끝물이죠. 셀트리온 괜찮은데요? 이 공매도 악몽으로부터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한번 올라갔다 물량을 좀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 시도한 것 같고요. 좋아 보이죠? 요 모양이 좋았거든요. 조금씩 61선을 일단 치고 올라갔다는 게 마음은 좀 편해 보입니다.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현대모비스 뭐 의미는 없죠? 바닥은 찼다고 봐야 되나요? 삼성물산 얘 왜 이럽니까? 오늘 뭐 물량은 뭐 마이너스 됐으나 모양은 좋지 않아요? 나름대로 장중에 또 고점도 기록한 것 같은데 14만 6천원. 아, 똑같군요. 아, 이게 똑같은 게 또 이틀 연속 2개 딱 있네. 이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얘는 돌파했잖아요. 예고점을. 얘는 뭐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됐나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삼성물산입니다. 거래량은 또 계속 감소하고 있고 다시 올라갈 건가요? 여기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내려왔다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뭐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네. 올라갈 때 가서 써야 되는데 SK입니다. 참 이 종목도 좋으네요. 제일 먼저 밀렸다가 SK 같은 대형주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렇게 V자를 딱 들어서 밀리는 것도 전 처음 봤어요. 무슨 놈을 이렇게 대형주가 V자로 치고 빠지면 역V자로 빠집니까? 작전주도 아니고 이렇게 급락하더니 제일 먼저 빠졌을 거예요. 제일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반등 주고 상승폭의 절반 빠졌다가 제일 먼저 올라서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양새죠. 대단한 희한한 종목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이론상에는 없는 것들이죠. 이거 이론에 없습니다. 책을 쓰고 싶어도 이런 걸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어도 그 제가 그동안 썼던 책들이 다 이론이 그게 기존의 이론들이거든요. 이런 이론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보면서 뭔가 무슨 어떤 책을 쓸까 지금 고민도 많이 해보는데요. 그 패턴들을 보면서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론상이 없는 것들이라 2020년도 2021년도 주시장 보면서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움직임들이에요.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틴다는 게 참 대단할 뿐입니다. 뭐 미국 다우지수도 그러니까요.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 증시 계속 버티고 있고 고점 부근에서 아모레퍼시픽 했고요. 삼성전기 잘 가고 있죠. 그 SDI가 여기 이곳 좀 벗겼으니까요.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십자가명 딱 짓잖아요. 아까 SDS도 요거 한번 이런 모양새가 딱 치고 고점 단기 고점 딱 치고 빠질까봐 고점 딱 치고 이렇게 횡보할까봐 거기 한 가지 또 두려움은 있으나 뭐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고요. SDS 따라간다면 얘도 20만원 돌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신기하네요. 계단식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신기할 뿐입니다.
3490 큰 폭 상승 후에 저항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고목나무의 매미, 이거는 까마귀가 아니라 매미가 두 마리 붙어 있군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21선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옆으로만 버텨준다 하더라도 21선이 돌아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공 물류 관련주입니다. 그것도 뭐 남북 관련해가지고도 나쁠 게 없죠. 항공 물류니까요.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 대한민국의 수출이 잘 됩니다. 땅콩이 잘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수출을 위해서는 대한항공이 바삐 움직여줘야 돼요. 항공 물류입니다. 항공 물류. 잘 되기를. 네. 카카오 보겠습니다. 몇 떴는지는 모르겠으나 모양은 좀 무거워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21선까지 되돌림 주고 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얘도 뭐 옆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으나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어쨌거나 21선에 되돌림 주고 지금 다시 조정받지 않나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장대 양선을 없애버리는 장대 음선이잖아요. 결코 세 개를 뭉치면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3인방을 좀 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몇 개 종목, 남북 관련주, 조비하고 그 농약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요거 지울게요. 괜히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지금 21선 61선 깨고 모양은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30만원 선에서만 머물러 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33만원 정도를 고점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0만원이면 고점 대비 10% 안팎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좋은 거죠.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갔으니까 얘는 50% 오른 종목인가요? 50% 오르고 지금 10% 빠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 차트 같은 거 보면 좀 대롱대롱인가요? 모양은? 주봉 보니까 모양 자체는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현재로 봐서 이렇게 원형천 전형 같아가지고 모양은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모양 좋은 건 아닙니다. 30만원 정도를 이렇게 보시고요. 혹시 깬다면 좀 물량 좀 줄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싶고,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 않냐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 요 지지선을 3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30만원. 깼다가 팔았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도 되지 않겠어요? 팔란다고 다 팔지 마세요. 한꺼번에 제발. 한꺼번에 다 팔고 나서 올라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4분의 1 매도, 3분의 1 매도. 항상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00주를 갖고 있더라도 20주, 20주씩 팔아보는 게 좋아요. 연습하세요. 연습.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풀베팅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도요. 최소 5년을 버텨야 돼요. 5년을. 네. 지난번에는 제가 그 기억을 못했는데 극한 직업이죠. EBS에서는 극한 직업. 각가지 그 달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달인들 나오는데 경력이 나오는데 제법 뭐 20, 30년 아니겠어요? 기본? 20대부터 해가지고 50 먹었으면 30년이고요. 60 먹었으면 40년이에요. 한 3, 40년? 20년은 넘어야 경력이 좀 있구나 그러지. 10만이 5년짜리는 그 경력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두 수선하는데 5년짜리는 신참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 돼가지고 무슨 경력이 있어요. 5년은 해야 이제 조금 명함 내밀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5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터득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5년도 지나고 났으면 많은 경험을 또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좀 하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냥 성질껏 하지 마세요. 주식한테 성질 부려서 뭐 하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뭐 쓸데없는 뭐 저 쓸데없는 소리 해요.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잔소리만 늘어나요.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KT 잘 버티고 있죠? 뭉쳤고요. 61선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얘는 61선 깨면 좀 분할 매도 하셨다가요. 61선 깨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고요. 61선 혹시 깨거든. 네, 분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6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빠져도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팔아도 다시 못 살 것 같고 팔면 물량 뺏길 것 같고 그래 느낌상으로는. 네,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아, 얘가 여기 왔군요. 예전에 요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갔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쵸? 이때 통신 종이 좋아요 이때 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이 가격대가 와버렸군요 이게. 그래서 그 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건 뭐 여기 왔네요 그죠? 그때 이 무렵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버렸군요. 뭐 어차피 거쳐야 될 진통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얼마만큼 옆으로 횡보할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간 돌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 거량이 지금까지 없었죠? 이 정도 거량이 수반되면 돌파는 맞는데 언제 돌파하느냐, 얼마나 더 겁을 주고 가겠느냐, 그게 문제겠죠. 지나가 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으나 이땐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초조하게 또 바라봤을까요? 차트 보셨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밀려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혹시 60일선 깨면 일부 정리했다가 다시 또 21선 돌파하면 다시 고점도 사도 되고 아니면 계속 버티시고 가십시오. 길게 본다면 계속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소폭 밀리더라도 왜 빠져요? 이렇게 질문만 저한테 안 하면 돼요. 네. 왜 빠지는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아는 질문하면 괜찮겠어요. 저도 모르는 질문하면 저도 서로 무한해지잖아요. 아직까지 괜찮죠? 이것도 추세는 좀 멋이 없으나 요 정도 갈 때 네크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14,000원? 14,000원? 500원? 이 정도 봐야 되겠죠? 얘도 뭐 빠진다 한들 얘는 또 이 가격이 어디입니까? 이 정도입니까? 그래도 여기는 또 물량대로 살짝 또 올라섰네 얘는. 주봉 차트를 그동안 안 봤는데 여기 시점에서 그때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왔군요. 이제 여기 돌파 시도해야 되겠죠? 가게 위한 진통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 이루어졌고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쉬었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고요. 단기 하락을 좀 참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되살아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한번 팔면 못 사요. 경험적으로. 지금 시장이요. 팔아도 안 빠지고 사도 안 오르고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안 빠지잖아요. 왜 안 빠져요? 뭐야 이거? 와,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남북 관련주거든요. 예. 일봉이죠? 주봉이죠. 그럼 이 정도면 7월 중순경부터 올라간 거 아닌가요? 현대그룹주의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예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전 이거 현대그룹의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렇죠?
차트 좋고요. 이거는 뭐 계속 고해야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차트 모양 좋죠. 남북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한 10주라도 한번 사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오늘도 크게 떴으니 내일은 좀 밀리겠죠. 다음 주에는. 항상 뜬 다음에 좀 이렇게 빠졌잖아요. 뜬 다음에 빠졌잖아요. 뜨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조정심에서 하시고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그룹주 내에서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입니다. 얘가 왜 뜰까요?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경농하고 조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코드번호를 안 적어 놨는데요. 찾아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종목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비 001550 001550 일봉 차트예요. 그때 우리가 몇 번씩 봤을 때 반짝반짝 했었었죠. 이때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나오면서 플러스 났던 거. 조비가 왜 뜨지? 여름에 얘가 왜 가지?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주로 봄철인데 이때도 여름에 갔네. 주로 봄철에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봄철에 주로 움직이거든요. 얘가 이때는 가을에도 움직였고요. 2018년도는 2018년도가 남북관계 오고 가던 시절 아닌가요? 그쵸? 뭐 판문점의 봄인가요? 무슨 봄인가요? 하면서 2018년도 아주 급등을 했군요. 만원에서 4만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이군요. 이게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일 거예요. 조비가 2018년도 아마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군요. 남북 조금 그때 판문점 몇 번 만나고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는 전체 시장이 좋으니까 같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지난주 급등했죠? 뭐가 이번 주는 좀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조정은 받았는데 매수는 많이 누군가 또 사들였군요. 네, 이번 주는 좀 얻어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폭등하고 이번 주 얻어맞았다. 이 조비가 대표적인 남북경영 관련주들이에요. 요게요. 이 여름에 이게 움직일 놈들이 아니거든요. 경험상 경농이죠. 경농 002100 002100 얘도 오늘 5% 떴어요. 경농 그쵸? 지난주에 조비 경농 반짝반짝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얘가 왜 뜨지? 오늘도 이렇게 떴군요. 2018년도 얘도 이때가 얼마입니까? 얼마부터 떴나요? 5,000원, 6,000원이죠. 5,000원, 6,000원이 16,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 떴죠? 한 3배 올랐죠? 3배 올랐다가 연말에 또 한번 폭등했고, 그쵸? 조비, 얘도 대표적인 남북관계 북한에 필요하다면서요. 네. 관련주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남북경협 관련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누군가가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우리야 눈치가 안 빠른데 움직이는 종목 거래량에 뭔가 반짝반짝 뜨는 종목을 보면서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추정이죠. 저는 뭐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뭐 예전 같으면 정보가 있을 수 있었겠죠. 제 친구들이 다 뭐 있었으면. 지금은요 다 퇴직했어요. 네, 퇴직했습니다. 다 나왔어요. 다 한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다 봤죠? 뭔가 재료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니까요. 이 시장 미국 증시 좋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닷없이 요즘에 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초치는 연기금만 아니면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연기금이 계속 초치고 있고, 연기금 쪽에 누군가 하나가 또 뭐 대선 후보 나오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좋으면 같이 좀 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경제가 좋습니다. 주시장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9시에 오늘 배구하죠? 배구할 테니까 또 목소리 아꼈다가 배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화이팅! 마칩니다.